네, 바로 이어서 최우 형님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분투에서 인베디드 개발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분투에서 인베디드 개발하기를 발표하게 된 최우영이라고 합니다. 하도 오랜만에 발표를 해가지고 좀 많이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베디드 개발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인베디드 개발하면 보통 윈도우즈에서 개발을 했어요. 왜냐면 윈도우즈 기반 아이디나 툴이 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게 KL 마이크로 비전 5라는 아이디인데 ARM 개발을 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쓰는 아이디거든요. 근데 이거는 윈도우 전용으로밖에 안 나와요. 이거를 리눅스에서 쓰려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ARM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리눅스를 지원하지 않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와인을 이용해서 실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시는 건 IAR이라는 툴이에요. 이 IAR이라는 툴도 마찬가지로 ARM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컨트롤러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동차 관련된 인증을 받은 컴파일러라서 자동차 관련 툴셋을 개발하는 데는 좀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 아이디도 윈도우즈 전용으로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이제 윈도우 기반의 개발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 툴이라기보다는 보통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실제로 양산할 수 있는 그런 툴들. 예를 들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건 르네사스에서 배포를 하는 르네사스 플래시 프로그래머라는 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르네사스 MCU에다가 바이너리를 집어넣고 컨트롤러의 옵션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얘도 윈도우 전용으로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대학에서 AVR을 공부를 하셨다면 좀 보셨을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AVR 스튜디오에 바이너리를 플래싱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리고 옵션 바이트라는 것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얘도 윈도우즈 전용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윈도우 기반의 프로그래밍 양산 툴들이 좀 많은데 그럼 이제 리눅스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이게 윈도우즈에서밖에 툴들이 지원을 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도 윈도우 기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윈도우즈에서만 MCU를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눅스에서도 최근에는 툴들이 많이 지원이 되기 시작해서 리눅스에서도 인베디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많아지는 공식 ID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두이노 ID이고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SDK를 기반으로 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고 여기는 아두이노 우노가 AVR 아트메가 328P 기반이죠. AVR이나 아니면 ESP32 아니면 몇몇 ARM 기반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들 그거를 리눅스에서 아두이노 ID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이거 인베디드 스튜디오라는 것도 세이거 제이링크로 유명한 회사가 이제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MCU들을 개발할 수 있는데 보통은 노르딕 세미컨덕터의 NRF 시리즈 블루투스 BLE 개발에 사실상 표준을 먹고 있는 노르딕 세미컨덕터가 세이거 인베디드 스튜디오를 공식 개발 환경으로 설정을 해서 리눅스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ESP32도 워낙 유명한데 이거를 SDK로 쓰려고 하면은 Espressif ID라는 거를 해요. 이거를 써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역시 이것도 리눅스 기반의 ID를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서 편하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르네사스에서도 e스퀘어 스튜디오라는 거를 리눅스로 풀어놨어요. 원래 이것도 윈도우즈에서만 됐었는데 RE 같은 ARM 기반 MCU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독자 코어인 RL78이나 RX 같은 것도 리눅스에서 개발을 할 수 있게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워낙에 유명하죠. STM32라는 게 있는데 STM32가 우리나라 ARM 시장에 거의 표준을 먹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STM32도 얘네가 STM32 큐브라는 툴을 처음 내고 그다음에 이 큐브 ID를 냈는데 이 큐브 ID 역시 윈도우와 맥, 리눅스를 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GUI로 컨피그레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쉽게 짤 수 있도록 편하게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또 NXP에서 MCU Expresso라는 ID를 냈어요. 그리고 이거는 NXP의 LPC나 그리고 예전에 프리스케일의 키네티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표한 MCX 시리즈에서의 개발을 리눅스에서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이제 만약에 CPLD나 FPGA 같은 그쪽으로 들어가려면은 인텔 쿼터스 프라임이 리눅스용으로도 나와요. 이거는 인텔 이전에 알테라가 인텔에게 먹혔기 때문에 어쨌든 인텔에서 CPLD와 FPGA를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일단 여기서도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 AMD 자일링스에서도 마찬가지로 FPGA나 CPLD 툴들을 다 리눅스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PIC를 개발을 하는데 많이 쓰셨을 거예요. np랩 XID라고. 이 np랩 XID는 또 리눅스를 예전부터 지원을 했었고 지금도 리눅스 지원이 제일 잘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칩사가 아트메를 먹었기 때문에 AVR GUI 개발도 역시 np랩 XID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CU 도구들도 이제 점점 이제 리눅스를 지원을 하는 게 많아져요. 세이거 오존이라는 툴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ARM이나 리스크5용 디버깅 툴입니다. 이 디버깅 툴도 옛날에는 윈도우즈 전용으로만 나왔어요. 윈도우즈 전용의 IAR이나 KL 마이크로 비전의 ID에 통합이 되는 형태로 디버깅 도구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세이거 오존이 리눅스용 바이너리를 제공을 함으로써 좀 더 편하게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이거에서 J플래시 J링크 유틸리티들이 이제 리눅스용으로 다 나와서 GU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플래시를 프로그래밍하는 양산 툴인 J플래시 그리고 GDB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J링크 GDB 서버 등등등이 공식적으로 리눅스를 지원을 합니다. 또 이거는 STM32 큐브 프로그래머라는 건데 STM32용 양산 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는 ST-링크 다운로드 유틸리티가 윈도우즈만 지원을 했었는데 STM32 큐브 프로그래머로 넘어오면서 리눅스를 같이 동시에 지원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를 쓰면은 뭐니 해도 편리한 디버깅이 있는데 이게 편리한 디버깅의 가장 근원은 커널 디버그 메시지입니다. 이 커널 디버그 메시지라는 게 커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출력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서 새로운 USB를 꽂았다 하면은 여기 아래쪽에 U 풀스피드 USB 디바이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꽂았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특히 USB 개발을 할 때 다른 OS 대비 엄청난 장점인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이거를 꽂으면 장치 관리자에 가가지고 내가 어디를 꽂았는지 아니면 그거를 다 봐야 되거나 아니면은 좀 시스템 로그 같은 거를 들어가가지고 한꺼번에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리눅스 같은 경우는 디버그 메시지만 치면은 쭉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성공한 것만 있는데 실패,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를 납땜을 했는데 VCC와 그라운드가 쇼트가 났다. 그러면은 리눅스 같은 경우는 꽂아서 디버그 메시지를 치면은 어디가 쇼트, 전원이 불안정하다. 아니면은 USB에 D-D 플러스 선이 잘못 납땜되어 있으면은 USB가 리셋이 걸렸다. 아니면 인식이 똑바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커널 디버그 메시지를 잘 보기만 해도 인베디드 개발은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거를 인베디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커널 디버그 메시지가 우분투 22.04로 나오면은 그 예전에는 DEMESG라는 명령을 써서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보안을 위해서 루트 사용자만 할 수 있게끔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etc의 syscontrol.d에 10-local.conf라는 파일을 만들고 그 kernel.dmsg restrict는 0이라는 구절을 작성을 하고 저장 그리고 재부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루트 사용자가 아님에도 디버그 메시지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는 룰 파일인데 이 룰 파일도 그 리눅스에서 인베디드 개발을 할 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지금 여기가 etc의 udev rules.d에 보면은 st링크 뭐 v1, v2, 뭐 v3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룰 파일이 나오는데 이 룰 파일을 까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뭐 벤더 아이디, USB의 벤더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 그리고 모드는 그 리눅스의 파일 읽기 쓰기 명령입니다. 그리고 플러그 dev라는 그룹에 있는데 이 룰 파일이 있어야지만 일반 사용자가 USB 장치를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액세스를 할 수 있는 USB 장치들 중에 디버거가 있어요. 이 디버거 같은 경우도 이 룰 파일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파일을 찾을 수 없다라는 에러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권한이 없다 뭐 이런 에러가 납니다. 이런 에러를 방지를 하려면은 그 룰 파일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칩 제조사에서 룰 파일을 다 제공을 해줘요. 근데 설치를 쭉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룰 파일이 복사가 안 되거나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룰 파일만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복사를 하고 재부팅을 한번 해주면은 동작을 잘 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LP랑 다이얼 아웃이라는 그룹이에요. 지금 여기 명령을 몇 개 쳐놨는데 sudo usermod ag lp 그다음에 계정명 이겁니다. 근데 왜 이 LP랑 다이얼 아웃이라는 게 중요하냐면은 이 LP는 옛날에 그 25핀짜리 프린터 포트 이 프린터 포트를 직접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또 다이얼 아웃 같은 경우는 그 USB 그 시리얼 통신 옛날 그 RS232C 9핀짜리나 아니면은 USB 시리얼 장비를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룹입니다. 왜 이거를 굳이 추가를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안 하면은 USB 시리얼 통신이 안 돼요. 그리고 USB 시리얼 통신이 안 된다는 거는 아두이노 같은 거를 예로 들면은 프로그램 업로드를 시리얼로 합니다. 근데 USB 시리얼이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프로그램 업로드가 안 돼요. ESP32나 여러 가지 툴들 그리고 AVR에서 ISP를 한다는 것도 결국은 다 시리얼 통신인데 이게 막혀버립니다. 그 디폴트 설정에서는. 그래서 LP와 다이얼 아웃에 그 그룹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설정을 하고 나서 재부팅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영이 안 돼요, 이게. 그 다음은 뭐 제가 많이 쓰는 리눅스 인베디드 유틸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유틸리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 외에도 HID를 개발하려면 HID 툴이라는 거를 또 써야 되고 USB 같은 경우는 USB 패킷 모니터 뭐 이런 거를 쭉 써야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시리얼 통신이고 시리얼 통신에는 그 터미널 기반의 미니컴이라는 툴이 있어요. 이 명령을 통해서 일단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터미널에서 그 일반적인 푸티 같은 그 UI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LED를 시리얼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수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특정한 칩 같은 경우는 그 플로우 컨트롤을 뭐 꺼줘야 된다든가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이 미니컴으로도 어지간한 시리얼 디빙은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GUI가 필요하다면 큐트컴이라는 툴이 있어요. 큐트컴도 마찬가지로 큐트컴도 그 비슷한데 이거는 Qt GUI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더 편한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클립스 설정하기라는 게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공식 지원하는 ID들을 보면은
그 about 창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C++과 그 이클립스 로고가 있습니다. 그 STM32Cube IDE도 보면 이클립스 기반이고, 그 ESP32를 개발하는 데 쓰이는 Espressif IDE도 이클립스 기반입니다. 또 NXP NXP 컨트롤러를 개발하기 위한 MCU Expresso IDE도 이클립스 기반이에요. 그 르네사스 e스퀘어 스튜디오는 아예 이름부터가 이클립스 인베디드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개발 도구들이 이클립스 기반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그 이클립스를 설정을 일단 하나의 아이디에 적응을 하면은 나머지 아이디도 문제없이 적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클립스는 그 프리퍼런스를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제너럴, 그다음에 C++, 뭐 인스톨 업데이트, 뭐 왼쪽은 STM32 큐브 ID의 프리퍼런스 설정이고, 오른쪽은 Espressif ID의 프리퍼런스 설정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클립스 기반이라는 건 똑같아가지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프리퍼런스만 잘 만지면은 ID의 최적화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게 맞는 그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창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그 윈도우의 프리퍼런스로 일단 진입을 해요. 대부분의 이클립스 기반 ID는 이런 식으로 설정 창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건드릴 수 있냐면은 이런 식의 자동 완성은 컨텐트 어시스트라고 그래요. 컨텐트 어시스트를 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윈도우랑 맥에서 쓰는 거랑 리눅스랑 조금 달라요. 윈도우의 키바인딩은 컨트롤 스페이스입니다. 근데 리눅스의 키바인딩은 Alt 플러스 슬래시예요. 이게 기본값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할 때 제가 처음에 이제 윈도우 기반에서 STM32 IDE를 썼다가 리눅스로 넘어왔을 때 처음 헷갈렸던 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C++ 에디터 컨텐트 어시스트에서 컨텐트 어시스트를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딜레이 MS를 1로 설정을 하면은 컨텐트 어시스트를 쾌적하게 좀 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구조체 멤버 같은 경우에서 점 찍으면은 바로 멤버가 쫙쫙 뜨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코드 포매터라는 설정이 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들여쓰기, 띄어쓰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 아니면 연산자별, 띄어쓰기 등 세세한 부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 포매터를 설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코드를 전체 선택한 후에 소스에서 포맷을 하면은 제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 코드 포매터에 설정한 대로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포맷이 한 번에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많은 줄수의 파일이 열렸을 때 파설을 정지시키는 기능이에요. 이게 사양이 낮은 그 컴퓨터들한테는 이게 파설을 잘못 동작시키면 렉이 걸리는데, 만약에 내가 사양이 충분하다면 파설을 굳이 정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Yes를 누르고 프리퍼런스에 가가지고 스케일러빌리티 세팅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비활성화를 아예 할 수는 없고, 비활성화를 하고 싶다면은 그 스케일러빌리티 모드에서 넘버 오브 라인의 숫자를 늘리면은 그거를 거의 비활성화에 가깝게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블럼이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컴파일을 할 때 오류가 났다 하면은 그 컴파일러의 수많은 출력 로고 메시지들을 뒤집을 필요가 없이 그냥 그 프로블럼에서 특정한 에러만 잡아가지고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이리드 도구는 어떻게 발전을 할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일단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VS 코드나 테이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테이아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클립스 재단에서 이 VS 코드를 기반으로 그 ID를 만드는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테이아 기반으로 이제 VS 코드, 그 노르딕 세미컨덕터의
V에서 이제 VS 코드 익스텐션을 제공을 하고 STM32도 VS 코드 익스텐션을 제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STM32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요즘에 MCU 제조사들이 VS 코드 기반으로 이제 확장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아두이노 IDE가 2.0으로 한번 업데이트가 됐죠. 그 기존의 아두이노 IDE는 자바 기반이었는데 새로운 아두이노 IDE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반의 테이아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ER 같은 경우도 윈도우 기반 툴들의 가장 큰 예시였는데 이게 현재 리눅스용 빌드 도구들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용 확장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베디드 개발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반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인베디드 개발에 들어가려면 이클립스 기반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적용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 일단 제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가 끝이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료를 좀 볼 수 있나요? 아, 네. 그 USB 메모리 같은 거 주시면은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카메라가 있는데 그거 사용료 내야 되지 않나요? 인텔 포토스 말씀하시는 거면은 그거는 무료 버전 있고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깔려 있는 거는 무료 버전이고요. 네네. 혹시 그 이클립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플러그인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조사에서 이클립스를 개조한 걸 배포하는 걸 주로 쓰시는 건가요? 제조사에서 이클립스를 개조를 해서 자기네 IDE를 만들고 그거를 인스톨러를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 윈도우용, 맥용, 리눅스용 이렇게. 플러그인 사용하는 거는 별로 괜찮으시지 않는 건가요? 왜냐면 너무 여러 개 깔려서 설정이 겹치거나 하는 경우도 좀 있지 않나요? 그 CDT 같은 가장 기본적인 플러그인을 업데이트를 하는 건 안 되는데 그 이지 플러그인이나 아니면은 마이링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이클립스 기반의 툴들은 git 기능까지 다 내장을 한 상태로 이제 만들어서 줘요. 그래서 그 git 기능 같은 경우도 그냥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클릭 몇 번만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리눅스에서 개발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왜 리눅스에서 개발하시는 거예요? 윈도우에서 코드를 어디서 하시나요? 왜 리눅스에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돈이 안 듭니다. 첫 번째로 윈도우를 사업장에 가면은 윈도우즈에서는 돈을 주고 윈도우를 깔아야 되는데 리눅스를 쓰면은 돈이 안 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외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디버그 메시지 같은 강력한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컴파일 속도가 제 체감적으로는 윈도우 대비 더 빨랐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툴들이 요즘은 리눅스에서 먼저 나오고 이거를 윈도우로 포팅을 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ARM 디버깅을 위해서 오픈OCD라는 툴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이 오픈OCD가 리눅스 기반의 툴이고 그 제조사에서는 이거를 윈도우로 포팅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해요. 그래서 리눅스에서 돌리는 게 훨씬 더 매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삼성에서 아두이노 같은 툴이 있었는 걸 아는데 네네. 그거를 중단했거든요. 네네. 혹시 뭐그 배경 혹시 아시는지? 제가 삼성과는 연이 없기 때문에 왜 중단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업성 때문에 중단을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제가 그 삼성 쪽과 연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은 네네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큐브 아이디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환경에서. 네네. 그 큐브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조사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면은 이 패치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받아서 패치하는 건 말고 이 소리소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기존에 있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그런 아이디 만들 수 있을까요? ST 큐브 아이디 같은 경우는 그 데비안 계열의 우분투, 데비안 계열 OS나 그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기반의 그런 거에 대해서 패키지 설치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MCO 익스프레소 아이디 같은 경우도 우분투 기반에서 쉘 스크립트를 하면은 얘가 데비안 패키지를 풀어가지고 설치를 해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